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낌없이 보내주고 다가오는 2024 청룡의 기운을 받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바라시는 모든 소망 이루어지시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탈리아 나폴리의 푸니쿨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대단한 네,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음악 전용 공간은 아니라서 좀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정말 굉장한 내용을 보여주신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우리 정수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자리에 좀 계시는데요. 바쁘신 연말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협회 창립 5주년 기념 축하 우리 정리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오늘 우리 기념식과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수 부회장님의 힘찬 개회사로 본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정의 회장이신 정대철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한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개회 선언을 해주셨죠? 본회의 상임 수석부회장이신 안동수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회의 상임 부회장이십니다. 아멕스그룹 회장이신 최정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회의 수석 사무총장이시죠? 이서영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간에 계십니다. 네, 국회의원 이원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IBCO의 강성모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팬들이 네, 역시 TMB그룹의 장미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 칠레 대사시죠? 싱그코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분의 동명이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산상원의 박창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분이십니다. 국제녹색 휴머니티 기구의 박창수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부예숙 재정학교 하산아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앙에 편하세요. 네, 올림픽 코리아 김성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오시는 중이라 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대리경제 체육회 발행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피플 365와 12학전을의 발행인이신 김장호 발행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기 계시고요. RNA 투자법인 투자자원 대표이시면서 본회 감사님이신 오시창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본회 회원이시면서 전 장군이시죠. 박미호 장군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일이 좀 소개해드릴 분이 많지만 또 원활한 진행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안 해도 되죠? 내려가서 합시다. 안녕하세요. 다 뵈죠?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5년 동안, 창립 이후 5년 동안 이끌어가신 우리 이한영 회장이야 여기 앉아 계신 간부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은 다 끝났는데 뭐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화 시대의 핵심 축은 블록체인하고 A1,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은 쉬워도 실체와 본질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방면의 학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학, 암호학, 그 다음에
금융학, 경제학 등을 포함해서 역사학, 심리학, 인류학 등을 많은 학문들이 뒷받침이 돼 이해가 거의 가능한 일이라고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기술은 복잡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도려 블록체인에 비해서 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에 관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지금 234개 국가가 있습니다. 23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GDP가 지금 12서부터 13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234명 있는 학급에서 열지하면 그 한반에서 두 집안 한 학교 다닐 때 몇 명, 60명의 학급에 지금 60명으로 나누면 2.5등 하면 우등생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등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 관한 한은 지금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비트코인도 혼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에 관한 한 신대륙을 향해서 막 가서 연결과 융합이 막 이루어진다는데 한국에는 자기 독립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도 거의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주로 얘기하고 계신 블록체인이 알고리즘으로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 암호 자체가 은큼해거죠. 범죄스러워 보이고 비밀스러워 버리고 그래서 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하고 투기 대상이 되고 그래서 암호화폐, 비트코인하면 괜찮지만 암호화폐하면 나쁜 것,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핵심의 논리라고 할까 기술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동력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때문에 이게 잘못되고 있어서 이해 폭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알빈 토플러가 얘기했듯이 문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사회로 넘어감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구조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선거도 이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아주 공명하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이 세상을 뒤엎는데 20년 걸렸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이 세상을 뒤엎는 데는 5년 내에 뒤엎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에 관한 후진국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234개 국가 중에서 10위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54에서 55개가 있는데 55개 국가의 작년 말 GDP 합산이 1조 7,500억 불. 다시 한번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이 1조 8,200억 불. 대한민국이 에집트, 에티오피아, 옆에가 라이베리아, 모로코,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55개의 국가의 국력을 더한 거하고 대한민국 국력은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됐고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남이 나라 거 베꼈다고 소송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거 베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블록체인에 관한 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잘 되도록 우리 개인으로서도 이해력의 폭을 넓혀가야 되고 사회도 따라가야 되고 국가도 따라가서 우리가 명실공히 선진국이 돼서 지금 10대 안에 선진국이 됐습니다마는 10년, 20년 내에는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서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만들려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정리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그 블록체인 앞에서도 선진국이 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상을 한 두 분한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주식회사 오순피아의 민문호 대표이십니다.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문호 대표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을 치워주시고요. 됐어요, 됐어요. 네, 단상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주식회사 옵션피아 대표이사 민문호, 기한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의 융합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ICT 산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지금 올라가세요. 꽃다발 지금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면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하신 주식회사 오선피아의 민문호 대표이십니다. 네, 우리 민문호 대표께서는 회피에 또 많은 또 기여를 하고 계시면서 독보적인 블록체인 기술로 많은 지자체와 협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훈련사 되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하나. 저기 웃어도 괜찮은데.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 부의장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상은 오토모빌 멤버스의 황강현 대표이십니다. 국가 서열은 국회 보좌이 더 높아. 네, 맞습니다.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서열 5위 6위야. 네, 맞습니다. 자, 공로상 2023 블록체인 대상 경영전략부문 올 멤버스 황강현. 기한은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인으로 활동하면서 마스터카드를 기반으로 한 해외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3년도 블록체인 경영 전략부문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회 부의장 정우택. 네, 축하드립니다. 상표와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시고요. 네, 가운데로 서십시오. 가운데로 중앙에서 편순하게 보이게끔 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올라오시죠. 네, 꽃다발 지금 올라오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함께 해주시죠. 우리 황희연 대표님 함께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희연 대표께서는 굉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요 활동하시는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영광스러운 수상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됐습니까? 위원장을 지내고 계신 우리 문병호 전 위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협회 또 상임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한 분 더 계십니다. 주식회사 한국보증금융의 상임 고문이시네요. 한대규 고문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 순서로 넘어와서 환영사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누가 순서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정말 이 블록체인 산업이 특히 본 협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우리 해당 종사자들, 해당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시고 그리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우리 블록체인 산업계의 필요성을 정말 끊임없이 요구해 오신 우리 블록체인계의 정말 대부이십니다. 우리 협회 이현영 회장님을 모셔서 환영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회장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와 한국 블록체인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념식의 포럼을 공동 개최해 주신 박영순 국회의원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협회의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이현옥, 이영선, 양기대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7월 17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습니다. 회고해보면 지난 5년간 우리 협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고 또한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특검법이라고 불리우는 특정금융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생태계의 정상적인 구축을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 대정보 건의문 발표, 블록체인 포럼을 통한 대안 제시 등 그야말로 중단 없는 활동을 벌쳐왔습니다. 블록체인은 각종 산업에서 핵심적인 미드웨어로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상품인 코인, NFT, 메타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고도화되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유명한 회원사는 약 150여 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맹하게에서 우리 협회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5년 동안 우리 협회에서 발굴하여 수상을 한 40여 개의 선도적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계의 유망주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해커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블록체인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밝아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멋진 설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회에 정말 보물 같으신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려는데요.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이시면서 국회 세계 한일경제포럼의 대표도 하고 계십니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공동대표 국민국회이시면서 국회 포유국가 ESG 포럼의 대표이신 우리 이원우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현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대철 한정회장님과 이한영 회장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현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몇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당에서 그 집단지성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한번 해봐라. 뭐 목적도 없이 그냥 갑자기 저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지? 하여튼 고민하다가 이 선거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아주 커다란 단체들, 노동단체, 농민단체, 직능단체 이런 것들은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열려져 있지만 조그만 아주 그 직능 모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모임 그리고 신산업 분야 이런 분야들은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산하에다가 한 50개 정도의 조그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위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2017년도니까 꽤 이르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좀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협회도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동국대 박성준 교수님, 박성준 교수님이 계셔서 오늘 이제 뵙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대한민국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체 기술자들 한번 모아가지고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한번 저희 산하에다 위원회를 만들어보자. 한 10여 분 정도가 참가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박성준 교수님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가가 10명이면 끝이다.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18년도에 우리 기업진흥협회가 만들어지는 등등의 아주 그냥 뭐 괄목할 사회적 파급력을 갖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중심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한번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산업과 관련돼서 한번 미국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나라고 해가지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블록체인 그러면은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IBM이라고 해서 IBM을 갔었는데요. IBM을 가니까 이미 물류 시스템, 그다음에 보험 시스템 이런 데서 블록체인 산업이 도입이 돼서 그것이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미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산업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하면 이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또 어쩌다가 보니까 또 국회에서 가방위원장을 맡게 되고,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한영 회장님께서 전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양기대 의원도 그렇고 여기 오신 아까 박영수 의원도 그렇고 다 이한영 계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한영 계보로서 오늘 제가 오게 되는데, 정대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격변기, 한국이 한 번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뭐 이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전인가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예전에 베이징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경제는 인류고 행정은 삼류고 정치는 살이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제는 인류 기업들이 초인류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반도체 뿐만이 아니고 유니콘 기업들,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1조가 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한국의 경제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세계 어디를 가나 따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정치인이니까요. 정치는 과연 사료는 하고 있나? 경제는 그 사이에 인류를 도약하고 있는데 넘보고 있고, 아니면 인류가 된 기업들이 있는데 정치는 과연 사료라도 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사료를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10류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혐오와 분열만 남아있지, 어떻게 하면 이념을 떠나서 하나된 나라, 국민통합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은 진정으로 없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블록체인 산업이 우리가 발전시켜서 세계 5위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정대철 총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하나 돼야 되거든요. 블록체인에 어디 진영이 있겠습니까? 에너지에 어디 진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이 에너지 문제도 국회만 들어오면 진영이 올려야 돼가지고 쌈박질 하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치를 극복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순수하면서 우리부터 바꾸자, 내로남불 하지 말고 우리부터 바꾸자라고 하는 모청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이유가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해서 우리 정치도 이제 좀 민생을 고민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그러한 진정한 정치의 다음 정치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뜻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근거 없는 같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민생과 미래를 고민하는 진짜 정치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계속해서 소사의 순서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협회 창립 시부터 우리 협회에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역시 이한영 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양기대 의원님을 큰 박수로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국회 예비울산이 그리고 행안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전 이한영 교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야 나와라 하면은 밤늦게라도 가서 호판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지난 5주년 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봐왔고 또 뒤에서 성원하고 참여해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이한영 회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뜻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보니까 이제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고 또 앞으로 미래를 또 논의할 정도로 좋은 협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정대철 총재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이한영 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 정부의 인식, 우리 정치권의 이 블록체인을 대한 태도, 모든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법률적, 제도적인 측면, 또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방향을 크게 잡고 가야 하는데 그런 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면들이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 또 국회 관련 기관들이 심기일전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계적인 투자자의 한 사람인 짐 로저스 회장하고 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 지인인데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10만 평을 돈 주고 산 땅이 있는데 그때는 남북관계가 이러진 않았으니까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자기 땅 10만 평에다가 100만 평을 더 북한 당국한테 달라고 해서 한 100만 평 정도의 새로운 좀 괜찮은 리조트가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짐 로저스를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받아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고 그런 것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만큼 이게 국내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또 기업도 무궁한 재축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 협회가 우리 기업에 나갈 길을 같이 뜻을 모으고 기업의 어려움, 자금난, 인력난, 제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협회의 역할이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명시장도 8년 하고 지금 국회의원도 처음 하고 있는데요. 역시 정치하는 사람은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옳다고 보면 그것은 그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제도적으로 때로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 기업의 미래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치,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협회가 더 잘 돼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더 웃으면서 좋은 그런 기념식하고 화이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광명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우리 또 시장 출신의 국회의원이신데요. 정치인으로서 좀 결단을 내리는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축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협회 이 정말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지금 박영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이 지금 못 오셨어요. 근데 참 녹색 커뮤니티 기구의 총재이신 우리 박상수 총재님을 모셔서 간단하게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안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UN NGO 녹색 휴머니티 기구 박상수 총재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대철 총재님하고 또 우리 이한영 회장님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쉽죠. 블록체인이 굉장히 국가 경제 강화를 위해서 아까 세계 5강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가 중심이 돼서 또 우리 이 회장 이한영 회장님의 지도력에 힘입어서 또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세계 5강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10에서 10강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있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셔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세계적인 강국이 되도록 이렇게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올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2024년에는 행복하시고 또 희망찬 이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수 선배님도 우리 이양회장과 함께 창립 시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정말 우리 PMB 그룹의 장미경 회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미경 회장님께서는 한국마산업중앙회장이시면서 주식회사 옥토키마이징 부회장, 주식회사 글로벌 삼성의 회장직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장미경 회장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그 내외 기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년간 욕심 좋게 또 이끌어 오신 이한영 회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PMB 그룹은 동남아 시장에서 IT 기업으로 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이나 뱅킹 서비스를 통한 가상 자산 거래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2024년도에는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뱅크를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잘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블록체인 진흥협회가 많이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PMB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업비트, 카카오톡 같은 그런 회사를 꿈꾸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5년 돼 있는 우리 회장님 협회랑 저희 PMB 그룹이 잘 협업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차분한 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이 내공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IBCO 인터내셔널 블록체인 컬처 오거니제이션의 의장이신데요. 방성무 의장님이십니다. 방성무 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유일한홀딩스와 유일한협동조합의 조합연합회장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유소원 유니버시티 회장직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부회수 재정 강의 예비생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우선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5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안동수 회장님께서 IBCO 국제 블록체인 문화기구 의장으로 저를 추대해 주셔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일들이랑 IBCO의 그런 정체성이 너무 부합을 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과 이원우 국회의원님, 양기태 국회의원님, 장미정 PMB그룹 회장님, 그리고 협회를 이끌어오신 이한영 협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책 포럼 좌장이신 핀테크 투데이의 임명수 대표님과
발제를 해주시는 윤석빈 서강대학교 교수님, 토론을 해주시는 안동수 협회 수석 부회장님, 토론자들과 행사를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 블록체인 기술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해온 사단법인 한국 블록체인 기능 협회의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의 협회 활동과 경과를 들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시는 노력해 오신 거에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오신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발전 활동의 연장으로 블록체인 특구죠. 부산시와 함께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에서 추진하는 IBCO 부산 국제 디지털 금융센터 IBTFC 설립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전에 UNI 홀딩스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 지주회사입니다. UNI라고 하는 상호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래해서 기술적 위를 따지는 혁명의 시대가 아닌 융합과 화합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어라서 저희가 홀딩스로 금융 지주회사로 뉴욕에 만들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제 디지털 미래산업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IBCO 부산 국제 디지털 금융센터 IBTFC 설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BCO 부산 국제 디지털 금융센터 IBTFC 설립의 배경과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디지털 경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선점 중에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 경제권, 자존권을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갈등과 분쟁 등으로 복잡하게 왜곡되어 있는 인류의 이데올로기를 회복하는 사회 기능으로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연합 국제 기구인 IBCO가 해당 역할을 다하며 무한 경쟁 중인 세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IBCO가 진도지휘할 것입니다. IBCO의 기본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IBCO는 디지털 경제 연합 국제 기구로서 평화, 환경,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종교적 분쟁과 갈등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4가지 과제를 목표로 삼아 그 창립을 선언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협력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IBCO는 냉혹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피어나는 블록체인 사업을 혁신적인 기술과 대한민국의 인본주의적인 문화로 확산 보급, 제35회 세계대회를 맞이하는 국제평화보호활동과 새로이 국제환경감시기구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제사업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의 편제를 재구성하여 인류의 금융 평화를 위한 양극화 해소를 이루는 것에 부산이 가장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부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을 부각을 시켜서 의장 도시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IBDFC의 규모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은 IBCO 부산 디지털 파이낸스 센터를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특구에 진행하고 있고요. 층수는 108층을 계획해서 지금 이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사무실 500개 규모고 IBCO 컨벤션 홀이 한 5개 정도 지금 잡고 있고 레지던스 호텔 규모가 약 한 550실 규모입니다. 주차 공간은 약 5,000대 규모를 잡고 있고요. 대표적인 입주기관은 디지털 세계정부 그리고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유치될 예정입니다. 시행은 저희 UNI 홀딩스 그룹이 전체 PF와 전체 시행 주관을 맡고 있고요. 부산시와 우리 IBCO가 공동 협력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IBCO 부산 국제 디지털 센터의 빌딩 개요를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에서 15층 정도는 행정기관이 입주를 하는데 그 행정기관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은 IBCO 국제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센터가 입주할 것이고 IBCO 혁신 펀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BCO 국제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그룹들이 대거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에서 20층은 저희가 WGTO라고 세계 녹색 기술 기구 추진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이 2030 세계 환경 엑스포, 세계 산업 엑스포가 이번에 이제 사우디한테 지면서 결렬이 됐죠. 등록 엑스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부산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 엑스포입니다.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의 차이는 인정 엑스포는 3개월 정도 엑스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타켓이 정해지게 되겠죠. 저희는 환경과 기술, 블록체인 관련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정 엑스포를 2030년에 그대로 북한에서 엑스포 단지 내에서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층에서 30층까지는 이제 글로벌 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제 블록체인 문화 대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제 재정학교가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산업 문화와 메타버스 알고리즘 플랫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도 31층에 32층 구성하고 있습니다. 33층에서 40층까지는 저희가 복지 및 봉사기관, NGO 기구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계 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이 있습니다. 약 40년 정도 전통이 있고요. 157개 나라 조직을 가지고 있고 세계 대학생 총장 협의회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1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한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인류에 끼치는 인적인 불안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들이 한 40억 정도 인류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런 어떤 유수의 이제 도네이션에 대한 기부 자금을 운영하는 존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종교 통합 기구까지 저희가 이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종교적 갈등이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기독교, 캐톨릭, 이슬람, 불교의 어떤 갈등을 와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국제 종교 통합 기구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기술 및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41층에서 50층까지 포진을 하고 있는데 AI 세계은행과 메타버스 공제조합 그리고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가 같이 출범을 하면서 국제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동맹 기업들까지 같이 연합해서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합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욕에 증권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이제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많은 업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61층에서 90층까지는 이제 국제 호텔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중요한 디지털 세계 정보, 즉 대한민국이 의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맵 기반의 메타버스 세계 정보를 출범할 계획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SNS 강국이고 이제 5G에 대한 가장 앞선 국가이다 보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대거 가지고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해서 UNI의 상호와 부합하는 융합과 화합을 통한 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메타버스 공제 사업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에 의지한 국가가 될 수 있게끔 연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관리 및 지원 공간으로는 저희가 IBCO를 기반으로 한 국제 디지털 기축 통합 화폐,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제 RBDC의 완성과 운용이라고 표현했는데, RBDC라고 하는 것은 로얄뱅크 디지털 화폐로서 각각의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이런 CBDC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5만 원권 지폐가 나오면 장롱 밑으로 다 들어가고 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런 지하로 숨는 이런 화폐를 관리 감독 감시하려고 하는 체제에서 CBDC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중국의 인민은행이나 미국의 연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도 이런 CBDC를 지금 추구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화폐 기축 통화로는 이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RBDC라는, 즉 로얄뱅크 디지털 화폐를 기축으로 한 역대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화폐 기축으로 디지털 경제 기축 통화로 가져가기 위한 세계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국제 블록체인 문화기구인 IBCO를 통해 부산 국제 블록체인 자유특구의 IBDFC 랜드마크 타워를 완성할 것입니다. 부산을 디지털 글로벌 강자 블록체인 의장 도시로 부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를 완성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블록체인 문화를 정립할 것입니다. 이를 세계에 전파하는 다이나믹한 부산의 창조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인간상, 즉 홍익정신으로 세계의 4가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문화 역량을 IBCO에 담아 2033년, 앞으로 10년 남았죠. G3 국가를 달성하여 세계 금융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렵게 이렇게 자리에 오신 기빈 여러분께 지금 간단하게나마 IBCO가 향후 진행하려고 하는 비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블록체인 진흥협회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강동원 의장님이셨는데요. 오늘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정말 여기 와 계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많은 또 기빈들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함께 축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 부의장이신 정우태 부의장님이신데요. 서면으로 먼저 주셔서 제가 먼저 읽고 영상 축사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회원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부의장 정우택입니다.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블록체인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정대철 총재님과 이한우 회장님의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특히 30여 회 가까운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계의 현주소의 비전을 시적절하게 제시해주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는 과학기술 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사회단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에 함께 개최되는 포럼 역시 디지털 전환 과정이라는 비약적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각종 산업에 적용되는 미들웨어로서 블록체인의 연구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구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협회 이런 노력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 일컬어지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창립 5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5주년을 맞은 영광이 50년, 100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정당, 혁명정당, 한국의 희망 대표이자 광주 서울 기원 영양자입니다. 먼저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의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신 정대철 총재님과 이한영 회장님 그리고 협회의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성이라는 특유의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 분야에서 이 기술은 매우 유용합니다. 저희 한국의 희망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정치에 접목시켰습니다.
당원 가입 현황부터 경비와 후원금 사용 내역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정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희망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흠김없이, 차별 없이, 빠짐없이 당당하고 깨끗한 정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종교, 시민단체, 그리고 조합까지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를 거짓 없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의정 활동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의 희망 플랫폼에 한번 접속해 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의 희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철수님의 축하 행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남갑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의 창립 5주년 기념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동시에 열리는 블록체인 대상 시상식에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훌륭한 인프라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과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기술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산업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신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관료가 일을 맡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도전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 개발에 힘쓰면서 도전을 계속한다면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결국은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 첨단 전략 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5주년 기념 포럼 및 시상식 개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철수님의 영상 기사까지 만나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 양양정 전 KBS 부사장이시자 경영학 박사 출신이신 본회 안동수 수석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 우리 협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2018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산업법의 서입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5년여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에 생생한 현장 이견을 정치권, 정부 및 금융 관련 기관들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금융당국 등 규제 기관들의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정책 포럼 40여 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으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협회는 매년 창립기념식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 및 금융정책기관 등에 건의하는 한편 블록체인 관련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블록체인 대상 시상을 하여 블록체인 업계의 기반 기술 개발과 응용 기술 발전 그리고 새로운 경영 기법과 사회개혁 등의 노력을 격려하고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 미래 블록체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사진 기록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말에 이제 창립 시작을 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는 저희가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정대철 총재님하고 윤윤상 이사장님, 여러 정치권에서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국회 대회의장에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무슨 유흥업종 같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했고요.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18년 11월 15일 날 저희가 서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단체하고도 저희가 꾸준히 이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한 그런 양성 과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블록체인 협의회가 있고 학회가 있고 또 협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의견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협단체를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사 그런 것을 양성을 하고 1주년 기념식을 했고요. 포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자산 아카데미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2020년 1월 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암호화 자산 입법화 추진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사위의 5개의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임원진은 국회 부의장 이주영님과 여상규 법사위원장님을 면담하고 헌법의 중요성과 10대 국회 회견에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업 발전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간곡히 드렸습니다.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변호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협회에 고문으로 계십니다. 여상구 법사위원장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일반화해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신용호 입법조사관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발표했고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죠. 2020년 7월 초에는 한국 IT 직업전문학교와 함께 블록체인 창직 실전 아카데미 이를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교육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요. 창립 20주년 때부터 저희가 기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분야, 경영 분야, 사회공헌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분야의 9개 상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있는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토론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한국의 CBDC가 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CBDC에 대한 것을 이 포럼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포럼도 하고 19일 10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으로 특검법 개정안 발의를 한 조명희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상황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계,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여론을 전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가 단순한 거래소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곧 우리 국민 다수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협단체 연합회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확대 개편하면서 역삼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일을 했고요. 2022년 2월 우리 협회 블록체인 산업위원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관련 법률, 정책, 산업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면
정부 산하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분흥의 중심이 되어 4차 산업 시대를 리드하여 2050년대에는 G2 또는 G5가로 우뚝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회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시고 계시고요. 우리 협회는 2022년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자산으로 비즈니스하는 것이다라며, 암호화폐, 분산금융, 분산자율조직, 대체불가 토큰, 디지털 영토인 메타버스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경제의 장관급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영준 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출발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 분야에서 매년 10개 이상의 유니콘을 배출하는 디지털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5강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달성 등 트리플 파이브 목표를 달성하려면 디지털 경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박성준 교수와 윤석빈 교수는 블록체인을 기술로 바라보지 말고 통찰력 있는 과학정책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고, 최정부 상임부회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발전에 공감하는 만큼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가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설 것이며, 블록체인 생태계와 거래소, 가상자산 등 3대 영역이 세계 시장을 이끌려면 국가 주도의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요 슬라이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협회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학기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제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나테라 뭐 이 사건 한참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 개선 방안에도 이제 우리가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국회의원 대회실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구축 방안을 위한 정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제 그런 것을 했고, 여기에 보시는 대로 김영중 고대 교수를 협회 평가위원장으로 우리가 영입을 했고, 박성준 동태 교수를 프로젝트체인 연합회장으로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구축을 했죠. 우리가 개인이 또는 회사 하나가 어떠한 자산을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6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이 전문가 과정을 이제 최고위 과정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정무 우리 최정무 우리 서임 부회장이 첫 번째 이제 우리 2기 때 교육원장을 맡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3기를 이제 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대학교 하면서 사회의 전문가들을 좀 육성을 하면서 서로 융합하고 연대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3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죠. 그때 이번에는 이제 조정훈 국회의원께서 같이 저희들하고 이제 했습니다. 오늘 5주년 기념식 여러분께서 우리 협회가 지나온 그것을 한번 쭉 들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께서 하는 협조와 같이 동행하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동수석 부회장님께서 자료를 손수 만드셨어요. 지금 AI를 활용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일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본 포럼 또 본 창립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회의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로서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오늘 행사의 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 것인가 하는 의견이 취합되었습니다. 우리 협회 상임 부회장이신 우리 아메리카그룹의 최정무 회장님의 성명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최정무입니다. 한국블록체인 진흥협회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명서 발표의 부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방안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웹 3.0 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해서 중국에는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부를 창출해내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살려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데 대한민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살려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이 순간에도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깊은 수렁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결과서 보고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에 관련해서 업체 수는 300여 개 중 영세 중소기업이 89%를 차지하며 종사 인원은 3,7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업계 전체 연매출은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요 수요처로는 대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80%를 차지하며 또한 대부분의 업체는 블록체인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150여 개로 감소하고 종사원 수는 2천여 명 정도로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신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있겠지만 그들도 동일한 과정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금난과 인력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금난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인력난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기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금난 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헌데 앞에서 말씀드린 생태조사를 분석해보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기업들처럼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연간 총 매출 2천억 원으로는 300여 업체 3,700여 명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으며 그나마도 수요처가 정부, 대기업, 금융권으로 한정이 돼 있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소수 10% 정도만이 수요처를 확보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수요처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매출 이외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기업이나 기관이나 VC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 두 번째가 시비 발행 등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 세 번째가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것, 네 번째가 ICO를 통한 클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 다섯 번째가 기타 개인 투자자를 통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 동안 이어온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이 블록체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자금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초기 자본을 확보해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치중해온 스타트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 잠식으로 이어지고 자금난이 가중되어 기술 개발 가중되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 문제 해결 없이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웹 3.0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IO를 허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만 IO는 거래소에 상장이 된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서 더 큰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발행한 K코인들에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례 상장 등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 현장의 바람입니다. 단, 가상자산으로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발행한 K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특례 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발행한 K코인의 대부분은 국내 자산 거래소 상장이 우선되어야 필요 자금도 확보하고 원화 환금성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국내 자산 거래소들은 피해자 방지에 주된 책임을 갖고 있기에 안전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해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만을 엄선해서 상장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영세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발행한 K코인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전에 뒷동산장 등 마구잡이식 상장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었던 바가 있어 국내 발행 K코인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었다고 봅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은 오히려 건실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례 상장의 의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웹 3.5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발행한 K코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K코인에 대한 별도의 상장 심사 기준을 만들어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독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후속적 조처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는 국내 가상자산소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등의 특단의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와 같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K코인 상장 의무 제도를 법조화하되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발생 시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보완 장치도 마련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1.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에 의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 그 자체보다는 가상자산이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의1.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의2.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피해자 방지 법안과 더불어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법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발행한 K코인을 적극적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더 이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발행한 K코인의 상장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국가적 사명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K코인에 대한 특례 상장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성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에도 전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전세계 웹 3.5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굳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회장님의 이 절절한 이 블록체인계를 정말 대표하는 절절한 요구사항 정말 잘 들어봤고요. 이성명서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부 행사의 이제 피날레입니다. 전체 기념사진 촬영인데요. 모두 다 단상으로